1번 보기는 이 글과 같이 작품을 구성하는 활동의 의의를 그리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전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작품을 재구성하는 활동의 의의를 설명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이 단원평가는 이 학습 요소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지, 그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문학품을 재구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작을 읽은 후에 원작을 수용하여 내명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다시 창작하는 과정. 자,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네, 맞아요. 문학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누구에서 누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원작을 읽고 수용합니다. 자, 원작을 읽고 수용할 때는 글을 읽는 입장이니까 독자의 입장이 되겠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나름의 시각으로 내면화합니다. 내 관점으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시각으로 창작을 하죠. 그럼 내가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니까 이제 독자가 아니라 맞아요. 작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에서 작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은 재구성된 작품의 누구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냐. 자, 내가 작가가 돼서 재구성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재구성된 작품을 누군가가 또 읽겠죠. 자, 그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다시 내면화해서 새로운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성된 작품, 또 다른 작품을 쓰게 만들어주죠. 그럼 이 단계에서는 다시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독자, 작가, 독자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독자, 작가, 독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여러분이 독자로서도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걸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또 새로운 작품을 표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나 이해 영역 모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딱 문제가 나오면 대개 작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묻는, 즉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글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자, 이런 문제에 어떤 선지들이 나오는지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두 인물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다루고 있다. 소설에서 인물의 갈등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갈등과 관련한 이제 선지가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새로 쓰는 흥부전에서 두 인물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 맞습니다. 놀부하고 흥부 둘이 갈등했다가 화해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문학 1단원에서 배운 서술자와 관련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사건을 서술한다면 나가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1인칭 시점이 될 테니까. 하지만 이 작품은 3인칭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외적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역시 갈등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요. 인물의 외적 갈등이랬어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내적 갈등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고 외적 갈등은 한 인물의 외부 요인과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 두 인물 간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소설에서 많이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 보면 흥부, 놀부 같이 살다가 흥부 집 나가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이게 시간 순서로 순행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행적 구성 맞고요. 배경을 현대 서울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맞죠? 현대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관련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관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따로 별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선생님은 별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표시이고요. 자, 이 글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관을 묻고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해 어떤 작품을 읽고 그걸 내면화해서 재구성을 할 때는 그 재구성을 한 이 독자가 다시 작가가 되죠. 그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된 작품에 어떤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속담으로 다시 풀어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1번부터 이제 볼 텐데요. 자, 이 글에는 어떤 가치관이 먼저 반영돼 있을까? 자, 이 새로 쓰는 흥부전에서 핵심은 뭐냐면 흥부가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에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립에 성공했다. 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사랑? 맞아요. 놀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부가 흥부를 사랑해서 흥부를 자립하게 하려고 일부러 모질게 대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예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질게 대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맞아요? 자, 이런 가치관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의미가 통하는 속담을 찾아볼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팔은 밖으로 굽지 않고 안으로 굽어요. 즉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 이거는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3살 버릇이 무려 80까지 갑니다. 무슨 뜻?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 들어서까지 고치기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되지 않게 조심하란 얘기죠. 자, 여기서는 뭐 어릴 때부터 버릇 잘 들이라는 이런 내용 아니고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나름의 순서가 있으니 차례를 따라라. 뭐 형과 아우 사이에 차례를 따지는 이런 거 아니고요. 4번으로 갈게요.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 어떤가요? 자, 예쁜 자식. 내가 너무나 사랑을 하면 좀 매로 키울 필요가 있어. 좀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 즉 다시 말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바르게 자라는 마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하게 키워야 한다 했죠.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맞아요. 놀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때로는 엄하게 모질게 대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선생님이 참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속담인데요. 자, 바람풍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자, 따라해. 바람풍, 바람풍. 자, 그래 놓고는 학생이 바람풍 하면 혼내는 겁니다. 야, 바람풍이라고 하면 어떻게 바람풍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바람풍 정확하게 발음을 하란 얘기예요. 즉 자기는 잘못된 언행을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쓰게 됩니다. 무슨 놀부가 흥부한테 자기는 잘못된 행동하면서 뭐 옳은 행동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는 원작 흥부전의 사건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부토 마로부와 원작에서 유사한 발상을 활용한 부분은 잘 보십시오. 원작과 유사한 발상을 활용한 부분을 가부터 마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즉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해서 특히 무엇? 공통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원작 흥부전을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은 흥부가 쫓겨나는 내용, 전개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위기에서 박타서 부자가 되고, 절정은 놀부 벌 받는 얘기, 그리고 이제 결말은 흥부가 놀부 도와주고 화해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이 새로 쓰는 흥부전과 비슷한 내용을 찾으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흥부가 쫓겨나. 이게 원작에서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세 작품에서도 물론 놀부가 직접 쫓아내진 않았지만 이제 놀부와의 갈등으로 흥부가 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뭐 제비다리 얘기 없고요. 박타는 거 없고 뭐 놀부 형이 벌 받는 거 없죠. 그리고 흥부가 놀부를 막 도와주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놀부가 흥부의 자립을 도와주죠.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 바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유사한 발상은 발단 부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5번과 6번 서술형 문제 두 문제가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Q&A 첫 번째 이 서술형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서술형 문제 정말 잘 풀어보려고 열심히 푸는데 예시 답안과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예시 답안과 똑같이 답을 쓰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못 써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제 선생님 같이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기는 흥부전의 인물 유형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자, 이 글에서
흥부와 놀부의 인물 유형의 변화를 보기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어요. 즉 인물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적으라는 건데요. 서술형입니다. 자, 그럼 보통 서술형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보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기를 보면 이제 원작에서의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부는 처음에는 아주 심술궂고 욕심 많은 악인이었는데 나중에 흥부가 다 도와주고 용서해 주니까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그럼 이글 새로 쓰는 흥부전에서는 어땠을까? 자, 새로 쓰는 흥부전에서 흥부는요, 맨 처음에 긍정적으로 그려졌어요? 부정적으로 그려졌어요? 맞아요. 부정적으로 그려졌죠. 악인으로 그려졌어요. 어떤 점에서 악인으로 그려졌어요? 자,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형한테 항상 의존했죠. 노력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집을 나간 뒤로 처음에는 이제 복수심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흥부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존하는 이 습성을 버리고 자립에 성공을 하게 되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놀부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동생 위했었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동생의 자립을 도와주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답으로 쓰면 되는데 조건을 보니 변화의 근거를 들어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변화의 근거라면 선생님이 얘기한 요 내용을 가지고 왜 악인에서 선인으로 변했는지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을 아끼고 보살피죠. 동생을 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놀부의 내용, 모습을 근거로 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문장으로 풀어쓰라 했으니까 흥부 얘기를 한 문장, 놀부 얘기를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으로 풀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흥부는 형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무능력한 인물로 악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가 성실하게 일하며 악인, 여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선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문장. 놀부는 동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인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인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볼까요? 자, 놀부와 흥부의 인물 유형의 변화. 흥부는 악인에서 선인, 놀부는 선인.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근거, 이 앞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도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장으로 나눠서 썼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이 이것과 똑같이 쓰진 못해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문제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할 때요. 예시 답안을 가지고 채점하지 않아요.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맨 뒤에 그 정답과 해설 따로 있잖아요. 그 별책 부록을 보시면 거기에 채점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꼭 들어가야 할 말. 이제 흥부의 경우는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 놀부는 선인이 그대로라는 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의존적이었다가 자립으로 변했고 노력하지 않다가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문장으로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간 인정 답안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맞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조건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내용을 정확히 썼는데 한 문장으로 쓰면 1점 정도 감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꼼꼼히 챙기시면서 서술형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우리 서술형 문제 하나 더 푸는 연습 좀 하겠습니다. 보기는 이 글의 작가가 한 말이다. 6번으로 갈게요. 자, 보기를 고려할 때 깊은 뜻의 구체적인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기 좋은 문제인데요. 자, 특정 구절, 중요한 구절에 밑줄 치고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볼게요. 원작 흥부전을 읽고 착한 흥부가 현실적으로 무능한 인물이라는 게 안타까웠어.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놀부가 흥부를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도록 재구성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깊은 뜻이란 건 흥부가 뒤늦게 알게 된 그 놀부의 깊은 뜻이거든요. 그 깊은 뜻이 뭐겠어요? 맞아요. 흥부가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데 준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조건도 볼게요. 삶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쓰라 그랬어요. 삶의 태도.
흥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즉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삶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놀부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시 답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좀 서술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재구성. 자, 갈래는 동화이고요. 자, 주인공 백설공주. 자, 7번부터 갑니다. 보기는 이 글의 원작 백설공주를 정리한 표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이 글을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중요한 문제죠. 자,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예요. 그럼 원작 볼게요. 자, 갈래는 동화이고요. 자, 주인공 백설공주를 배경, 시점, 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달라진 부분 한번 볼게요. 같은 점하고. 자, 동화라는 건 똑같고요. 주인공은 달라졌습니다. 백설공주가 아니라 흑설공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옛날 어느 왕궁 숲속 기본적인 배경, 공간적 배경 똑같고 시간적 배경도 거의 유사하죠. 백설공주의 딸이니까 시간이 약간 지난 것 뿐이고요. 그리고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어때요? 변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 외모에 대한 작가 나름의 가치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볼게요. 1번, 동화 백설공주를 단순하게 모방한 거 아니라 재구성한 거고요. 네, 동화 백설공주의 서술 시점을 바꾸었다. 시점은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이것도 틀린 내용. 그다음에 배경을 현대로 바꾸었다. 배경 네 그대로입니다. 틀린 내용. 백설공주 주인공의 성별을 바꾸었다. 자, 둘 다 백설에서 흑설로 바뀌었지만 피부색만 바뀌었지 성별은 둘 다 여자입니다. 공주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 자, 그다음 동화 백설공주를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바꾸었다. 이게 정답이죠. 권선징악적 주제가 아니라 이제 개성의 어떤 아름다움, 이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가부터 마중 보기에 설명한 원작의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걸 물었습니다. 보기에 설명한 원작의 요소, 즉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의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돼요. 자, 보기를 보면 백설공주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인, 대표적으로 그 새 왕비죠.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이걸 네 글자로 권선징악이라 했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냐면 라 부분에 이제 왕비가 한 사악한 짓이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작과 공통된 요소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번 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물었습니다. 자, 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요.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냐면 저마다 다들 나름대로 아름다우니 누가 아름다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모두 나름의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보여주는 한자 성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죠. 먼저 동가 홍상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즉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낫고 편리한 걸 이제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건 상관이 없고 개성이 아름다운가는 10인 10색 어떤가요?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의 성격이나 사람됨이 다 제각기 다르다. 즉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네,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개성과는 동상이몽은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즉 겉으론 같이 행동하되 속으론 각기 딴 생각하는 거. 이건 개성과는 상관이 없고요. 경국지색이라는 건 아주 뛰어난 미모,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개성적인 아름다움과 관련이 없겠지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0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특정 구절이나 뭐 어떤 소재의 밑줄을 긋고요. 그 소재의 역할이나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망토입니다. 자, 망토는 주인공의 위기를 모면할 때 도움이 된 소재 맞습니까? 그렇죠. 사냥꾼한테 애원하면서 자기 살려달라 하면서 망토를 이제 가져가면
새 왕비가 속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맞고요. 네, 온몸이 새까맸지. 인물의 외모를 원작과 달리 재구성했습니다. 원작에서는 피부가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맞고 책 한 권은 주인공을 부정적 상황에 처하게 한다. 맞습니다. 어떤 부정적 상황? 맞아요. 죽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4번으로 가면 공주가 펼친 면을 금세 다 읽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음 장으로 넘기자 왕비가 침을 꼴깍 삼켰지. 자, 이 부분에서 극적 긴장감 느껴지죠. 왜? 침을 이렇게 바르면서 책장을 넘길 때 도구 있잖아요. 이것도 맞는 설명. 자, 거울입니다. 작가의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대상이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맞아요. 반어는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울은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작가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 자,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이와 같은 문학작품의 재구성 활동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걸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써라.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의 재구성 활동에 맞춰서, 즉 다시 말해 문학작품 재구성의 과정을 알고 재구성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조건을 보니 재구성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게 빈칸을 채우고 한 문장으로 쓰래요. 자, 그러면 어떤 도식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문학작품을 재구성하는 과정, 처음에 원작을 수용하고 이 작품을 내 나름대로 내면화하고 그 다음 재구성하는 이 3단계를 거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원작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동화 백설공주를 읽고 원작 자체를 수용해야 되니까 원작에서 강조하려는 주제, 즉 착한 마음씨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뭔가 작품을 다르게 읽은 겁니다. 그렇게 내면화를 했더니 어떻게 재구성을 했냐? 주인공을 피부색이 까만 흑설공주로 바꾸었어요. 자, 피부색을 변화시켰다, 외모를 변화시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외모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이 이 작품을 내면화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식이 내면화 과정 중에 나타났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걸 비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학습 Q&A에 담겨있는 중요한 감 있게 바뀝니다. 그럼 태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자, 난쟁이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흑설공주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대해줬어요. 그 태도가 끝까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새 왕비 어떤가요? 처음부터 못되더니 끝날 때까지 못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으로서의 면모 유지하고 있죠. 성격 변화 없어요. 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두 개가 되고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흑설공주를 막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까만 피부가 예쁘다고 다 쑥검정 칠하면서 따라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개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죠. 태도 변했고, 거울도 처음에는 흑설공주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엔 변합니다.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걸로. 그래서 이것도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 3번이 되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가에 드러난 공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공주. 자,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에 관한 문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 높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 부분에 나타난 공주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당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그 국어의 경우는요, 반드시 지문이 제시가 되고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과 별개로 따로 핵심 정리 요약해가지고 외우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의 경우는 가에 드러난 공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가에 드러난 성격만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주의 성격을 다 외워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가를 보면 공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녀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아다녀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피부색 검다고 막 손가락질 하니까 네, 맞아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모습이죠. 여기에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존감이 부족하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뭐 신중하고 겸손하다든지 이건 상상력 관련이 없지요. 뭐 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건 소심해서 뭐 속이 좁아서 그렇다고 보긴 좀 속이 좁은 이 부분이 특히 더 맞지 않겠지요. 자, 이거는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14번 갑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라의 바로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 뒤에 이어질 문장, 라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그럼 라 부분을 볼게요. 정원사와 공주의 결혼축제 사흘날 사흘 밤 동안 벌어졌어. 검게 빛나는 궁저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여자들은 모두 얼굴에다 숯검정을 칠하기 시작했단다. 그러다 모두들 깨달았지. 무엇을 깨달았을까?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보고 추리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앞의 맥락을 잘 보십시오. 이 여자들, 이 사람들 다 이제 흑설공주 피부색 검다고 손가락질 했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흑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했던 흑설공주를 지금은 아름답다라고 느끼네? 그럼 아름답다라는 건 그렇지. 항구적인 게 아니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나. 자, 이걸 바로 깨달았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아름다움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거 아니고, 뭐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쉽게 바뀌는 것인지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가장 논리적인 추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자, 이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보기는 이 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 내용, 이제 이 내용을 선생님하고 볼 텐데 보다 보면 이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보기를 보면 이제 작가의 그 기본적인 이 작품을 쓸 때 의도가 담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가는 흑설공주를 통해서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을 강조하고 있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은 거 이 세상의 편견이 뭐냐는 거죠. 이걸 이 글에서 이제 찾아 쓰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 작품에서 말하는 편견, 여러분 원래 편견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주로 무슨 편견을 다루고 있냐면 내 외모에 대한 편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 나와 있을까? 자, 맞아요. 이 글에 드러난 내용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부분 보시면 자, 사람들은 전부 다 흑설공주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편견? 삐뚤어진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얀 피부만 아름답다는 생각이죠. 이걸 한 문장으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하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